자, 오늘 민노총이 인권 변호사 문 집회 자유 어디 갔나? 민노총 죽이기. 실내 콘서트도 허용하면서 야외 집회는 왜? 윤석열 출마할 때 1000명이나 모였는데 방역수칙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민노총이 말을 했지만은 이 말만큼은 옳은 이야기죠. 자기들도 집회를 하는 특혜를 부여받은 거는 빼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희한하지만 어쨌든 집회 봉쇄 조치 자체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집회 원천 봉쇄라고 말하며 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 갔나? 촛불 성과를 개성한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가리 재임 시절에 가능한 일이냐? 전국 노동자 대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런 집회에 대해 특별수사본부 설치하고 엄정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죽이기 고립시키기 기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노총은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봉쇄로 종로로 변경을 해서 8,000명이 참가했고 자, 정권이 지금 민노총 집회 때문에 코너에 몰리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본격적 수사에 나섰고 민노총은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스럽다. 민노총이라고 다른 인식과 입장이 코로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의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의 발표에 근거해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는다.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왜 달라지냐?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상향 영업시간을 연장하는데 일관성이 잃은 정부의 지침에 혼란만 가중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며 문 정권을 공격하고 나섰고 윤석열이 29일 대선 출마에게 한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장면을 거론하며 당시 방역수칙이 노동자 대회보다도 제대로 더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의 이런 발언 속에 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문은 그야말로 완전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 편으로서 같이 촛불 시위를 했던 민노총조차도 문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문의 놀라운 점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특화되어서 장기를 발휘하고 있는 문의 문제들을 제대로 좀 분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선에 승리할 수도 없거니와 문 정권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 정권이 딱 지금 실패를 했던 부분은 작년 2월에 코로나가 확 번질 때 대처를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대처 잘못한 부분은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오판한 부분. 이게 두 번째고요. 또 문이 잘못한 거는 4.7 보선에서 적당히 여건이 이길 거라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문 정권이 잘못 대처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셀트리온 등에 혹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잘못들을 한 3번 정도는 적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을 조국과 윤석열 대결 문제. 이것도 지금 정권이 굉장히 오판을 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힌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문제에서 보십시오. 그때 문 정권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9월, 10월 접어들면서 수십만 명이 지금 10월 달에 코로나 오기 직전에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보면 문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조국을 내리고 이제 윤석열을 고립시키면서 문 정권이 추미애 등을 소모품으로 쓰고 지금 박범계까지 쓰고 있고 김호수도 또 총장으로 올려서 쓰고 있죠. 이러면서 이 문제를 누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문제가 문 정권에 치명적이었느냐 아니면 지금 막판에 효자 노릇을 하느냐로 봤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앞에 코로나의 초기 대처, 대구에 확 번지게 만들었던 문제나 또 하노이 이 미북 회담을 오픈하게 만들었던 문제, 또 4.7 보선을 적당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와 다른 점이라고 보는 것은 윤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 희망을 주고 문 정권의 여러 구역질 나는 일을 드러나게 했지만은 문 정권이 구역질 나는 일이 드러난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나더라도 뻔뻔하게 버티면서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준석이가 앞으로 당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게 코인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코인 문제는 문 정권의 대표적인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를 훨씬 능가하는 업그레이드된 이 비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은행들이 정부가 은행 면책 요청, 즉 면책 없이 실명 계좌 못 낸다, 코인 거래소 심사 중단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서 거래소가 무더기 폐업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코인이 수습 불능의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준석이라는 희대의 자칭 코린이가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문제가 터져도 이준석에게 떠넘기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업자 사기 사건도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다수가 문 정권과 오히려 더 유리하거나 가깝다고 생각할 인물들인데도 냉정하게 지금 까발리고 있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터질 뭔가가 이것보다 훨씬 큰 게 야권에 터진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건을 조국을 희생양으로 버리면서 윤석열도 누더기로 만들고 윤에 대한 여러 의혹들, 가족 의혹부터 다 까발렸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윤을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빨아들이게 해서 야권 대선 주자가 5%도 잘 안 되는 질이 멸렬한 수준으로 만들어 놔서 야권 또한 대선에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윤이 지금까지 한 1년 반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 정권 입장에서 윤 문제가 결코 손해본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노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작과 물타기, 그리고 겁주기, 그리고 뒤집어 세우기 등으로 얼마든지 정치판을 주무를 수 있을 만큼 정치판 자체가 매우 허약해진 상황이다. 지금 이게 문이 정치판을 바라볼 때 자신한 이유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판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세력이 다양하고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그리고 범보수라는 것들도 전부 흩어져 있고, 여기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될 만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줄 서는 행동만 거듭하거나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 진영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작을 걸고 스핀을 걸면 그는 대로 먹힌다.
이 스핀이라는 게 정치공학 기술자들이 바라봤을 때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 교란을 시키는 걸 스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미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계획을 받고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때 온갖 정치 공작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그런 정치 공작이 지금 딱 한국에서 통하기 좋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정치가 발전된 나라냐?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이훈범 이 썬데이 칼럼이라고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그 칼럼을 봤습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거 이 토커빌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 상황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리도 더욱 악화될까 걱정이다. 유권자가 국가의 화와 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대중적 직접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철인 정치를 주장했지만 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결국은 독재 전제주의로 갈 수 있다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판적으로 봤지요. 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황제와 푸틴이 2036년까지 계속 집권할 수 있다라는 저 지금 꼼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런 걸 보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특히 에르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지구상의 아주 지배적인 체제라 하면서 여기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계속 진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만 해도 3대 왕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송철호라는 뭉가리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했느냐. 조국의 문제, 저렇게 썩은 자가 한국의 법무장관 민정수석이었다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면 물러난 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또 다른 땅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천에 10억 땅을 차명 보유했다. 참 기가 찬 일들이 한국에도 수두룩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진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과거의 교훈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가지고 놀고 떡주무르듯이 나라의 정치를 정치 기술로 정치 공학으로 주무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내년에 대선의 결과는 결국 한국의 현 정치 수준에 걸맞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고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대깨문과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대깨문이 하나 잘하는 것은 정치를 완전히 이 말초 신경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면서 상대 진영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요, 민주주의를 할 만한 수준이나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